오히려 그분이 그 대표님을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표님의 상호를 바로 아시더라고요. 본인도 어떤 행사를 운영을 했는데 이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당일에 그런 일을 만들었더라. 이분이 아마 입점료 인하나 아니면 오더 비리를 좀 깎으려고 그런 일들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것 같다. 네, 푸드트럭 아카데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6월까지 정말 상반기 행사 달려오느라 좀 바쁘게 움직였고, 많게는 토요일날 5군데 현장, 또 일요일날 3군데 현장, 일주일에 6, 7개 현장을 동시에 운영했던 경우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좀 몸무게가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 좀 가름해졌다는 말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저도 그 전에 좀 몰랐던 것들에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었고, 아마 이 내용들은 푸드트럭 대표님들,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초보 푸드트럭 대표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좀 담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여러분이 푸드트럭 행사에 입점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정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사장에서 이 행사 정보를 공유를 하고 푸드트럭 상인을 모집하는 분들을 오더자, 섭외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행사장을 계약을 해서 푸드트럭 상단까지 구성을 하는 오더자들이 있고, 단순히 어느 기획사나 대행사 쪽에 외주를 받아서 상인만 맞춰가지고 직접 장사를 뛰시는 오더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찌되었든 푸드트럭들을 구성해서 이벤트나 행사에 입점하는 것들은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푸드트럭 대표님들은 아마 대부분 직접 영업을 뛰시는 것보다는 행사 모집 공고들을 보시고 입점 신청을 해서 행사장을 입점하는 경우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상반기 때 행사장을 운영해 보니까 가장 많이 받았던 연락들 중에 하나가, 대표님, 저 어떤 품목인데 고정 쪽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혹은 대표님, 이번에 행사 모집 공고 하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연락들을 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저는 이제 주마다 여러 군데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서 대부분 이제 모집 공고들로 글을 작성을 했었는데, 상반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그 전에 몰랐던 대표님들 중에 새로 알게 돼서 상당히 좀 친해진 분도 계시고, 단순히 이제 모집 공고에서 움직였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대표님들의 니즈도 아마 저희 초보 푸드트럭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행사장에 고정적으로 좀 자리를 구해서 입점을 하길 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품목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오더자, 섭외자들한테 이야기가 좀 되어서 계속 새로운 장소에 입점 신청을 하고 내가 컨펌 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푸드트럭 대표님과 계속 고정적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한 행사장에서 적게는 저희가 푸드트럭 5대, 7대, 많게는 15대, 20대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대표님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분들의 운영 스타일이나 메뉴나 성격도 정말 다 다르시고요. 그러다 보면 행사가 그냥 원만히 잘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무언가 마찰이나 사소한 갈등이 좀 생기기도 해요.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매출에 대한 기대치 혹은 매출 저조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유심히 보면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심고 다니시는 대표님들도 좀 계시거든요. 물론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너무나도 이제 푸드트럭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시고 실제 장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상반기에 뵀던 분들 중에 이분은 정말 나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면 사전에 모든 리스트를 다 오픈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입점 품목들이 어떤 게 입점을 하고, 그 중에서 이 대표님은 어떤 품목을 판매할 것인지를 정해서 행사장을 입점을 하게 되는데, 행사 당일 현장에 와서 사전에 약속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품목이 다른 대표님의 부 메뉴로 입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 대표님을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메뉴를 2가지를 해주고 자기는 왜 하나밖에 안 해주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자기 차를 빼겠다, 이렇게 좀 막무가내로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행사 당일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찌되었든 이 행사를 준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아파트든 아니면 지자체 행사든 주관사 쪽에 심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정말 당일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그분을 달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책정해놨던 오더비를 안 받고 그냥 진행하세요 라고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른 오더자분한테 이런 좀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대표님의 상호를 바로 아시더라고요. 본인도 어떤 행사를 운영을 했는데 이 행사장에 오셔가지고 당일에 그런 일을 만들었더라. 이분이 아마 입점료 인하나 아니면 오더비를 좀 깎으려고 그런 일들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너무나도 협조적이고 잘 해주시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대표님들이 혹시나 또 계실까봐 행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왔던 분들과 계속 합을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행사 모집 공고를 올리지만 10팀을 모집한다 하면 기존의 팀들로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출발해요. 예를 들면 닭강정, 닭꼬치, 추러스, 회오리 감자, 족발, 곱창, 탕수육, 그리고 불초밥 이런 식으로 이미 8팀을 섭외를 해버리고 나머지 부족한 한두 팀만 섭외를 하다 보니 이제 새롭게 행사장을 입점하시려는 혹은 신규로 시작하신 푸드트럭 대표님들한테 기회가 안 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한번 입점했다 하면 사실 그 오더자분 혹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획사 대표 혹은 그 푸드트럭 운영 대표님과 조금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고정적인 장소를 좀 달라, 자기는 매출이 잘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어디든 입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아마 그분도 신뢰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줄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은 행사에 최대한 신청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행사를 주관하거나 운영을 하는 그 오더자분과 신뢰 있는 관계를 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의 현장만 운영하진 않아요. 여러 행사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장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좀 재미있는 건 저도 이번에 상반기 데이터를 보니까 상권이 크다고 해서 모든 품목이 다 잘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갔는데 여기는 닭꼬치가 한 300만 원, 400만 원을 팔아요. 그런데 스테이크가 100만 원밖에 못 판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역으로 스테이크는 한 500만 원을 팔았는데 여기 아파트는 세대수가 큰데 닭꼬치는 100만 원밖에 못 파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 매출에 대한 것들은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행사를 입점하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 오픈을 하시게 되면 그날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좀 더 쉽게 입점할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잘 안 하는 품목을 하셔야 됩니다. 푸드트럭 행사의 특성상 대부분 한 장소에 하나의 품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장소에 예를 들면 닭강정을 2대를 섭외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의 중복된 메뉴들은 추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대부분 오더자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닭강정이나 닭꼬치, 구인식, 불초밥, 스테이크 이런 메뉴들은 또 많은 대표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 동일한 품목으로 푸드트럭을 운영을 했을 때는 입점 신청을 했을 때 그만큼 좀 경쟁자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봤던 메뉴들 중에 이 메뉴 정말 괜찮다, 정말 특이한데 매출이 좀 잘 나왔다 싶었던 메뉴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스크림.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리시는데 아이스크림만 전문적으로 하는 차량들을 좀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콘 아이스크림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행사장에 이분을 항상 같이 모시고 가고 싶은 그런 대표님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삼겹꼬치 마리를 또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었는데 이분도 그래도 매출도 좀 괜찮고 메뉴가 기존 메뉴랑 겹치지 않다 보니까 입점 신청하셨을 때 1순위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이제 선정을 하실 때 물론 잘 팔리는 메뉴들도 중요해요. 기존에 시장에서 검증받았던 메뉴들,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닭강정 푸드트럭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분식 푸드트럭도 마찬가지고 닭꼬치 푸드트럭, 이것도 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치열하게 입점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외의 메뉴로 한번 메뉴 개발을 해보셔가지고 푸드트럭 행사에 좀 도전을 하시면 많은 장소에 좀 입점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올해 상반기에 이제 푸드트럭 행사에 처음 도전을 하셨었는데 좀 행사 입점이 잘 안 되었다, 입점 신청을 해도
잘 안 받아줬다 하셨는 분들은 이번 영상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행사를 운영하는 오더자분들과의 인맥을 쌓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잘 안 하는 품목 중에 매출이 좀 높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메뉴를 개발해서 나만의 특색 있는 푸드트럭으로 운영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좀 실력이 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SNS,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카페 혹은 네이버 홈페이지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푸드트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케이터링이나 행사 영업도 해보실 수 있고, 혹은 행사 신청을 했을 때 주관사나 행사 오더자 쪽에 어느 정도 좀 어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여름 시즌 지나고 하반기 행사 때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